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티치 LDT 리더십 오늘 37강 순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앤 설리번 선생 그리고 샤론 로라라든가 헬렌 켈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멘토단, 여성 리더십, 감성 리더십,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앤 설리번 선생과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 36강에서 함께 했고, 오늘 37강에서는 조선 중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이면서 여성 리더죠.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16세기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이면서 또 여성을 대표하는 리더, 또 한 분은 화폐의 모델까지 되신 우리 신인선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데, 신사임당의 이제 본명 아명이 이제 인선, 어질린자에 이제 착할 선자를 써서 신인선이라 했고, 그 사임당이라는 것은 호조, 그 스스로 그 사임당이라고 또 신사임당은 정한 게, 그 사임당이 그 중국 주나라 때 그 문왕의 어머니죠. 태임당의 임자를 따서 앞에 사자는 그 태임을 자기의 사부로 정한다.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당자는 당이 소위 막 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. 여성으로서서 독자적인 여성 리더로서의 그 공부, 뭐 당이든 아니면 요 밑에 그 헌안설원의 헌자도 이 집헌자 같은 뜻이거든, 같은 맥락인데, 헌안설원은 어린 때 그 아명이 그 초희예요, 초희. 공교롭게도 헌안설원이나 신사임당이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. 물론 나이 차이는 한 5, 60년 납니다만은 16세기 초반에 신사임당과 그리고 후반에 우리 헌안설원의 그 감성 리더이면서, 그리고 대표적인 여성 리더고 또 우리 여류 작가이면서 많은 그 여성들의 삶에 교훈을 줬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LDT 여성 리더 37강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 최고의 여성 리더라고 하는 건 조선 여성 리더들이 많았죠. 뭐 문정왕후도 있었고, 뭐 정란정도 있었고, 황진이도 있었고.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이 그 같은 시기 조선 중기에 나오면서도 그 평가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,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, 지금에 와서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고 재조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신사임당은 1504년도에 강릉에서 태어나서 1551년도 죽고 12년 후에, 딱 12년 후에 헌안설원이 태어났죠. 헌안설원은 1563년도에 태어나서 1589년, 삶의 길이가 26살. LDT 리더십에서는 모든 리더들의 나이를 만의 나이로 정해가지고 통일하고 있거든요.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27살이라는 그 연꽃 이야기를 암시를 했다 해서 27에 자기에게 죽을 해,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만으로 해서는 26세, 아주 짧은 삶을 살고 갔는데, 그 작품 세계라든가 그리고 그 두 여성 리더에 처해 있는 환경, 결과적인 게 어떤 건가 해서 조금 비교하면서 한 분 한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멘토링, 코칭, 트레이닝.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모양처의 모델로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현모양처라기보다는 현모지처이지 않나 하는 게, 그 양처라는 것은 온순하고 잘 그 남편을 잘 공경하고 받던 건데,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남편을 존중은 했지만은 아내로서, 여성으로서, 엄마로서, 며느리로서, 딸로서의 역할은 아주 출중하게 잘했는데, 아주 동등하고 대등하게 그 남편을 대하고, 때로는 남편을 가르치기도 하고 코칭하기도 하고 그런 거 타이르기도 하고, 이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. 그래서 신사임당을 현모양처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 5만 원짜리 화폐 모델로 할 때 그 진보적인 여성 단체에서 반대했던 것도 그 현모양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, 지혜로운 아내, 그 지금의 이제 필요한 현모지처이지 않나 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제가 제 뇌피셜로 현모지처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. 강원도 이제 주컨리에서 태어났고,
그 지금 오죽헌 있죠. 강릉에 가면 오죽헌. 거기서 한 그 3.9km, 한 3, 4km, 5km 이내에 또 허난설원에 그 유명한 지역이 있죠. 그게 초당 두부죠. 초당 마을 하는데 그 초당 마을에서 허난설원은 또 태어났습니다. 그 초당은 바로 그 초당이란 그 이름의 유래가 허난설원의 아버지 허엽이라는 강릉 부사를 했었고 경상도 관찰서에 보직을 받고 가다가 이제 그 이전하다가 이제 객사하셨는데 그 허엽이라는 허난설원의 아버지 또 우리 조선의 그 5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. 허엽의 호가 바로 초당입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초당에 가게 되면 그 초당 두부집이 아침부터 하는데 줄을 서고 다 팔고 나면 끝나는데 맛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만 초당이 두부를 그 바닷물 소금을 안 쓰고 이제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그 줄을 서 가지고 그 끊임이 없을 정도라는 게 그 유명한 게 이제 초당 두부가 바로 허난설론이 태어난 그 생가가 있는데 허균의 또 누나이기도 하죠.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신명하고 여기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허난설원과 신사임대 공통점은 다 금수저라는 거예요.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외가가 또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. 그래서 외가가 잘 살아서 그 외가에서 또 왜 강릉에서 오죽헌에서 이율곡을 낳았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조선 그 초기에는 중기 그 시점이 소위 말해서 그 대릴 사회 형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뭔가 장가 간다라는 말이 그 남기여가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생활을 했으면 그때 이율곡을 낳았고 또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오죽헌에서 생활하고 나중에 그 이시분재기에 보게 되면 재산 상속을 할 때 그 외할머니가 그 용인이시도 외할머니가 오죽헌을 이율곡에게 이제 상속하는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딸이 5명인데 이제 둘째 딸로 태어났었고 자기 호를 스스로 이제 사임당이라고 이제 정했고 사부로 했고 또 여성의 그 독자적인 공간 활동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아버지도 대릴 사위감으로 골랐을 때 시집살이를 안 하고 이 금과옥조로 정말로 그 자녀들을 배려하고 현명하고 가르쳐주고 했거든요. 거기에서 또 그 신사임당도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허난설원도 외가의 영향.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. 허난설원은 어린 때 그 시집 가고 난 허난설원이 시집 갈 때 이제 우리 조선 사회에 그 친형제라는 게 생겨나 가지고 그 친형제를 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 누군가 뭐 조선 때 그 김종서죠. 김종서. 그 조선의 호랑이라 하는. 그래서 그런 그 세종이 물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그 친형제를 실시한 그 여류 작가로서 지금 그 두 사람만 봤을 때는 대릴사위 할 때 장가 간 이원수 그리고 시집 간 허난설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김성립이라는 그 세도가 안동김씨 세도가의 그 또 맏아들의 시집을 갔었는데 한 사람은 시집살이 하면서 조금 고통을 겪었고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도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했다는 거. 뭐 두 사람의 이제 차이,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하나하나 그 여성 리더들이 발휘될 때 어떤 때 더 영향이 나오고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. 또 7살에 이제 그림을 시작하고 4살 때 글을 배우고 알아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죠. 그리고 아버지 그 신영화를 통해서 그 성리학에 대한 그 학습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어린 때부터 이제 그림에 이제 재주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선물을 이제 해줬어요. 선물을 그 사임당에게 그 외할아버지가 그 이사원인데 상당히 그 떵떵거리며 사는 이제 그런 가문이었거든요. 그래서 안견의 그 그림을 선물, 그 진본을 선물해 줬는데 그 그림을 어느 누가 봐도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거를 그 필사를 했다는 게 바로 신사임. 그
어머니에게서도 뜨개질 바느질을 배우고 또 시어머니 그 홀어머니 있는데 그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집살이를 안 시키고 편하게 처가살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신사임당을 결혼하고 또 그런 작품 활동을 도와줬고, 그러면서도 그 홀어머니도 잘 모셨고 친정어머니도 잘 모셨고, 그리고 자식 교육을 잘 해가지고 자식의 후광, 그게 율곡이었으니까 뭐 율곡 말고 또 임해창도 있고 뭐 이후도 있고 그 예술가 문장가로서 문필가로서 많이 이름을 날린, 그래서 그 후손들의 그 조선 중계에서 칭송받는 대표적인 그 여성의 리더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. 그러나 그 이원수, 신사임당 이율곡의 아버지 이름이 이원수거든요. 약간 이제 방랑기도 있고 한량기도 있고, 또 일부러 처음부터 이제 그런 집으로 선택해서, 이원수의 원래 고향은 저기 가다 보게 되면 저 파주에 파주 그 화석정에 보게 되면 그게 그 자운서원이라고 이제는 그 국가문화재로 돼 있는데, 거기에 보면 그 이율곡의 가족묘들이 다 돼 있고 합장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 그 신사임당이 그 결혼을 하면서 또 자기 활동을 하고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고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했죠.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사서삼경 뭐 예를 들면 뭐 가래라든가 소학대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고, 그런데 능통하고 앞서가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. 46살 심한 통증, 그 전에 뭐 금강산도 가고 뭐 스트레스도 받고, 그 이유는 여성들이 집에서 자식도 잘 크고 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걱정 뭐 모시고 그래야 했지만은, 가장 그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구예요? 뭐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그거는 그 하소연이고, 보통 남편 때문이 아니겠어요. 남편이 그 하지 말라는 또 첩을 내리고 또 이제 첩살이를 하고 또 재가를 하지 말라는데 재가를 하고 뭐 이런 여러, 자기 죽어서도 유언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. 그 8명을 낳았는데 그 8명 자식을 낳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당당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할 걸 다 하면서도 신사임당은 자기 작품 세계로 하면서 또 그 논쟁을 하고, 또 과거에 이제 급제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제발 공부하라고 학습하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. 또 그 상황이 헌안설원의 경우는 약간 그런 환경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사임당을 표현하려면 인문고전 예술을 아는 그 가족 코칭, 실질적으로 어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코칭, 아버지에게서 코칭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코칭을 해서 그 재능들을 그대로 물려줘서 코칭 멘토링을 상당히 잘했습니다. 남편도 엄밀하게 따지면 코칭해서 당당한 아빠로서 살기 위해서 제발 그 주색 잡기 하지 말고 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과거를 팔아야 했는데, 그 기록에 이야기에 되면은 살아있을 때는 신사임당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과거에 급제하고, 그 전에는 음서라는 건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그 국가보훈 제도 있잖아요. 그 조상 중에 그거 있어 혜택 받아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관직에도 있었던 것만은 이제 사실이죠. 그 남편이. 그리고 현명한 엄마, 지혜로운 아내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현모지체라고 했는데, 그 그림들을 일반적으로 뭐 중국의 유명 화가라든가 국내 화가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자기 생활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. 그래서 신사임당 그림하면 초충도가 유명하잖아요. 그 초충 말 그대로 풀초자에 벌레충자예요. 풀과 벌레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묘사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, 이게 사진인가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만한의 능력을 발휘했었고, 또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자식, 오죽헌에도 그렇고 저도 항상 가보게 되면 그 율곡 동상과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, 여기 그림이 뭐 이 대관령 고개인데, 이 대관령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대관령을 한번 건널 때 그 강릉을 가는데 그 마지막 휴게소가 아마 그 강릉 휴게소 이전에 대관령 휴게소, 그 대관령 휴게소 그 이전에 평창 휴게소 다음에 대관령 휴게소가 나오잖아요. 대관령 휴게소 그쪽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살았었습니다.
그 이유는 홀어머니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강릉 오죽헌의 친정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를 하려 했더니 그 왔다 갔다 하려 해서 그 중간 지점 그 대관령을 넘는데 집을 마련해서 또 살기도 이제 했었습니다. 뭐 이사도 이제 많이 다니고 뭐 한성 서울에도 살고 강릉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서 자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본분을 충실히 하고 동등하게 평등 부부로서 할 말은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남편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인 여성 리더였던 것만은 분명한 이제 사실입니다. 강릉에 가게 되면 항상 봐야 되는 데 있잖아요. 뭐 오죽헌을 가고 다음에 헌안설원에 그 초당두부가 있는 그 초당 그 생갓집을 보고 또 이제 강릉에 가게 되면 또 경포호수하고 경포 해수욕장이 붙어 있잖아요. 그 경포호수 앞에 보게 되면 참소리 박물관, 그 역사의 그 에디슨 박물관이라는 그 참소리 박물관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강릉에 가게 되면 중앙시장하고 이제 중앙성남시장 붙어 있거든요. 그 중앙시장 그 주변에도 보게 되면 볼거리 먹거리들이 이제 많이 돼 있는데 강릉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봤으면 이제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. 그 인물들은 어떤 인물인가?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그 율곡이와 그 신사임당이 우리나라 그 화폐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5만 원짜리 화폐 모델이 바로 신사임당, 그리고 5천 원짜리 모델이 율곡이이고 또 이황, 그 이황의 또 태괴 이황이 1,000원짜리 모델, 10,000원짜리 그 킹세종 세종대왕이고, 그다음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이제 동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그 LDT 리더들도 있고 그 뭐 유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화폐 속의 그 리더들은 우리가 본받고 이제 배울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신사임당의 작품 세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컬러풀하고 그 한결같이 그 단순한 주제에다가 그 구도 자체가 이제 간결하죠. 그리고 섬세하고 이 여성적인 표현들을 많이 작품 속에서 나와 있죠. 그래서 한국적 품위, 한국적 명품이라 하고 뭐 지금은 이걸 마케팅에도 이제 많이 하고 그 아주 그 남다른 색채 감각을 지녔던 게 이제 그 예술적 차원, 그리고 인문 고전을 알고 코칭을 알고 멘토링을 알고 그리고 여성의 그 활동 영역이나 폭들을 많이 이제 향상시키고 그 조선 시대의 그 대표적인 여류 작가로서 또 하나 아들의 이제 후광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이 첨가하고 귀품 있고 풍모 있고 그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서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신사임당입니다. 또 신사임당이 이제 금수저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세서 어려워서 바느질을 하고 어려워서 뜨개질을 했다 하는데 또 예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구상이나 구도에서 보게 되면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린 게 수를 놓기 위함이었다 하는 얘기들도 있죠. 그러니까 기본 설계도에 수나 이런 색상을 넣기 위해서 그걸 그려놓고 그걸 그대로 이제 뜨개질을 하고 수를 그리면서 뭐 그거를 뭐 팔아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 힘들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오죽헌에 있는 그 이사원 가문에 그 율곡 집안의 그 외갓집에 노비만도 100명이 넘었어요. 딸 5명에게 그 어머니가 그 재산 상속을 하나하나 해서 그래서 그거를 나눠줬다 해서 조선시대 재산 상속 기록 그 율곡 이 선생 분재기 하게 되면 가면은 저게 다 있어요. 그 오죽헌에 가보게 되면 또 이시분재기 해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가라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런 걸 갖고 있었고 우리 그 조선사회에서 초기에는 그 세종대왕 때도 그렇지만 그 여성들이 글을 읽게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컸었는데 그게 이제 중기 이후로 오면서 오히려 더 퇴보해버리는 그런 그 영향들이 뭐 지금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아직 보수적인가 그걸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덜 깨어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국가사적으로 지금 됐죠. 경기도 이제 문화재에서 여기가 바로 그 자운서원 그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다 했을 때 이거를
또 뭐 나중에 뭐 서원철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었는데 그 역사적 기록으로 해가지고 이거 살려놔 있는데 한번 그 화석정에 여러분 한 번을 가보게 되면 또 화석정 지나게 되면 또 황희의 그 사당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. 반구정이라고. 예,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문화답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뭐 둘레길 걷기 하면서 나는 리더로서 그 생각하는 시간 걸며 생각하는 시간 뭐 워킹 앤 싱킹이나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직접 보고 거기에 안내를 듣고 뭐 큐레이터나 뭐 문화사들이 얘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 하나를 다 사진 찍고 기록 보존하다 보면 그게 바로 그 리더들에게 지금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이 하는 라이프 로깅, 그 자기 삶을 기록하는 게 라이프 로깅 아니에요? 예,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게 되면 여름에는 이 녹음이 상당히 죽여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 자운서원을 한번 여기에 가게 되면 그 율곡이 동상으로부터 그 묘비가 합장돼 있고 그 위에 그 산세나 이런 풍수지리에서 다른 것들을 위로 가서 한번 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남편 그 이원수하고 그 합장묘로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. 또 그 자운서원에서 조금 떨어진 데 화석정이라고 있거든요. 그 화석정은 바로 어린 때 여기에요. 그 화석정은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옛날에 선조가 피난길에 그 밤에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신화된 도리로서 만약을 대비해서 요 화석정을 지을 때 이율곡이 뭐 이순신 할 때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거론을 했었는데 선조가 그 급하게 나중에 그 우주까지 이제 피난 갈 때 밤에 그때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. 낮에뿐이 못 가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뭐 10만 양병설 왜군이 쳐들어온다 이랬을 때 대비한 그 율곡 선생이 그 해안이 이 화석정에 그 임진각 그 흐르는 게 거기 가면 다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고래기름하고 그 송진 고래기름에서 기름칠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사시에는 이게 불을 붙이게 되면 그게 오래오래 타기 때문에 그게 그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바로 이 화석정입니다. 또 이 화석정에 가게 되면 율곡이 어린 나이에 그 7살에 그 한시를 썼던 이런 것들 그 시 묘비들도 있고 한번 그 틈날 때 여러분에게 한번 둘러보시라고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.